안녕하세요. 꼬마 모차르트가 되어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김준우, 앞에 보시는 김준우, 저는 한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상곤이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자바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준우 씨는 자기 발표할 때 한 번 더 소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관련된 건 전부 다 파이썬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나 프로젝트 하면서 알게 된 거 여러분이랑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절반 정도 제 부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그 발표 내용 제목에 혹시 느끼시는 거 있나요? 이거 뭐 1어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모차르트 하면 뭐 한 17세기의 최첨단 인공지능이죠. 그 바티칸 성당 가보시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이라 할지 교회라 할지 하여튼 그런 되게 좋은 건축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1770년대쯤에 여기서 어떤 음악 하나가 있어요. 음악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고 그냥 구전되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가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음악 그냥 듣고 복사를 해요. 이게 중세시대에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신가요? 일단 전 안 돼요. 그런 재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도전을 해봤어요. 지금 동영상을 잠깐 틀어드릴 건데 화면 관계상 음악이 크게 안 나갈 겁니다. 제가 최대한 크게 틀어드릴게요. 혹시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자막을 안 깔면 사람이 친 것과 기계가 연주한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별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아주 좋은 스피커나 이어폰을 들으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높낮이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만들게 된 계기랑 동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머신러닝 관련된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전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요. 부산에서 5년 정도 소스코드 리딩이라고 하는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스코드 읽는 거예요. 저희가 문학 작품 읽듯이. 그런데 여러분 소스코드 러닝을 이렇게 머신러닝 스터디 같은 걸 하다 보면 여러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모델을 만들어요. 저는 개발자잖아요. 제가 모델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의감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엠니스트랑 아이리스랑 캘리포니아랑 캔슬이라는 예제만 해요. 그죠?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 4개 예제로 합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가 됐으니 뭘 해보래요. 약간 좀 그래요. 여러분 멘붕 와요. 100건도 안 되는 데이터로 ML 돌려서 당연히 오버피팅된 값이 나오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은 없어도 된다. 진짜 1도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준우 씨랑 프로젝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뭔가 옵니다. 그죠? 미술을 머신러닝을 돌리는 게 가능해? 뭐 이런 느낌이 바로 오지 않아요?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린 이거 없으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텐서플로우 없이는 머신러닝은 불가능합니다. 파이썬만 갖고 머신러닝 하신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있는 마젠타라는 프로젝트를 알게 됩니다. 이게 원래 데모만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다 돼 있어요. 의아하시죠? 자바스크립트 거기서 왜 나와? 막 이런 느낌인데 자바스크립트로 다 동작합니다. 웹에서 동작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젠타 프로젝트도 좀 알리고 엠니스트, 아이리스 이제 그만해봅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서 발표를 제안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준우 씨는 좀 다른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텐서플로우는 다 아시죠? 예, 그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그거. 모르면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는 분은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젠타 프로젝트란 걸 보면서 이걸 근데 누가 쓰나?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걸 쓰고 있나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구글에서 하는 건가?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되게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마젠타 프로젝트를 찬찬히 들여보면 이런 내용만 합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래요. 그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 협업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게 목표라는데 1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떤 음악가나 미술가가 자기 작품을 구글에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구글이 이걸 합니다. 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몇 달 전에 바흐 탄생 기념으로 구글 두들에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든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구글에서 구글 두들로 바흐 탄생 기념일에 뭔가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소프라노 악보를 입력하면 기계는 나머지 삼성부라고 하는 어떤 코드들을 자동으로 배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미끼 상품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음악적 성취물을 구글이 데이터 모델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할 수 있어요. 구글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제 홈페이지에 100명도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죠. 미디 파일을 찾자. 미디 파일만 찾으면 뭐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vgmusic.com이라는 데 가보면 8비트 음악만 잔뜩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뷰티풀스프로 전부 다 크롤링을 해서 미디 파일을 엄청 들고 오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불법에 뭔가가 있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학습용 이후에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하고 모델 학습을 한 이후에는 8비트 음악이 나오는 미디 파일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mp3로 변경해서 유니티 배경음악 같은 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위에 보시는 링크에 제가 코드를 다 넣어놨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1. 상용 불가입니다.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법의 향기가 있어요. 그죠? 이건 학습용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 얘기를 듣고 보면 마젠타 괜찮은데 하는데 여러분 혹시 뭔가 느낌 없어요? 전 있어요. 미디 파일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구하지? 예, 그래서 김준우님이 미디 파일을 합법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페어 발표를 하게 된 김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에서 이제 제가 발표할 때 소개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C++ 자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개발자고요. 파이썬은 취미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음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상곤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미디 파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토이 프로젝트 개발 여정기를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흔히 귀카피라고 하죠. 이제 한 번이 여러 번 이제 음악을 들어서 그 연주를 이제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뭐 모차르트나 뭐 어떤 사람들은 연주를 한 번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고 나서야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하네 할 정도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저는 기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마젠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한 번 들었던 피아노 연주를 이제 미디 파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예제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젠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구글 코드랩 노트북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처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라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이제 쓸만한 것들이 이제 편의점 틈새라면처럼 이제 곳곳에 숨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마젠타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흥미를 이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웹앱 데모들이 있는데요. 이 데모들을 보니 관심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모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부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데모는 매직 스케치 패드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단어가 이제 캣이라고 있죠. 단어를 선택하고 이제 사용자가 그림을 일부러 그리면은 이제 나머지를 기계가 완성시켜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혹시 그 예전에 퀵 드로우라는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 접속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접속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노동을 대가로 이제 구글은 드로잉 데이터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맞추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그린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 지금 매직 스케치패드의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이턴트 룹스라는 데모인데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서로 다른 스케일의 멜로디 4개를 이제 학습하고 합성해서 새로운 멜로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데모입니다. 음악가는 이 새로운 멜로디 패턴들을 이리저리 조합을 해서 아예 새로운 멜로디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진이라는 예제인데 이 피아노 진은 단지 8개의 버튼만으로 그럴듯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냥 키나 코드 이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키보드에 있는 8가지 버튼을 누르면은 느낌대로 치면은 그럴듯한 연주를 하게 해주는 예제이고요. 그리고 이 데모는 뉴럴 드럼 머신이라는 데모인데 처음에 이제 한 4박자 정도만 사용자가 혹은 그 이상 사용자가 패턴을 입력을 하면은 나머지를 기계가 완성시켜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밑에 있는 덴시티, 템포, 스윙, 이 슬라이드를 조절하면은 좀 더 복잡하고 단순화된 패턴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모인데 피아노 스크라이브라는 데모입니다. 이 데모는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면은 이제 미디 시퀀스로 바꿔주는 데모입니다. 초반에 소개한 동영상에서 이제 음악이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에 들어간 기계 연주를 이 데모로 만들었고요. 오른쪽 아래 주소 접속해서 웨이브 포맷의 피아노 연주 음원을 업로드하면은 이 피아노 연주를 분석해서 미디 시퀀스로 변환해 줍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네모 두부 같이 생긴 친구들이 이제 분석된 결과 노트고요. 가로 길이는 노트의 음의 길이를 의미하고 이제 높이는 음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데모들을 체험해 보니까 마젠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마젠타 데모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지만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개발 머신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제일 좋은 컴퓨터는 스팀 머신, aka 윈도우즈라고 하죠. 스팀 머신이기 때문에 이 스팀 머신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텐서플로우가 플랫폼에 자유롭다는 말을 하는데 윈도우에서 해보니까 한 번에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리눅스 위주로 이제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은 것이 WSL입니다. 이 영상은 WSL에서 도커를 실행하는 모습인데 윈도우 10에서 정말 빠르게 리눅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에 올린 GIF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은 정말 좋아 보여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리눅스 명령을 수행하는데 퍼포먼스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네이티브 리눅스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공부나 토이 프로젝트용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WSL1은 이제 커널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게 있는데 곧 성능이 더 좋아진 WS2가 공식 출시됨으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WSL을 이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 우분투에 파이썬 3.6을 설치하고 PIP로 마젠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은 개발 환경 세팅은 끝납니다. 정말 단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시키는 데는 이제 큰 재주가 없고 관심이 없지만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갖다 쓰는 데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데모 코드들도 어떻게 이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드 설명이 어렵다 해도 그냥 넘어가시면은 저처럼 그냥 스크립트를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도 세팅을 했고 이제 마젠타 프로젝트 예제 소스를 받아서 빌드를 해보는데 빌드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3.6으로 빌드했을 때 빌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하고 2.7로 빌드를 해보니까 바로 빌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 이제 파이썬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이플루이드 신스라는 모듈을 사용하는데 그 모듈이 2점대 버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감히 파이플루이드 신스 모듈을 덜어냈습니다. 덜어내니까 그냥 바로 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3점대 버전으로 빌드를 성공했는데 파이썬으로 소리를 낼 필요가 없으면은 이제 2점대 파이플루이드 신스 모듈을 아예 걷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젠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예제도 빌드하고 이제 좀 더 그럴듯한 데모를 실행해 보기 위해 온셋 앤 프레임스 모델을 사용한 데모를 이제 찾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마젠타 홈페이지에 있는 코드랩 노트북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파일을 받습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 파일을 받아서 이걸 잘 갖다 쓰기 위해서 최신 버전의 체크 포인트 파일을 받고요. 이 받은 뒤에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쫙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는데 체크 포인트 경로를 설정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고 플레이스홀더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배치 텐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경로를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 셋 접근을 위한 이터레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피아노 연주 오디오 파일을 읽고요. 그 오디오 파일을 청크로 분할한 후에 프로토콜 버퍼 포맷으로 데이터 생성 후에 시리얼라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추론 예측 단계인데 세션을 생성하고 초기화한 이에 세션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입력 오디오 데이터를 추론합니다. 추론한 결과를 이제 노트가 활성화된 길이, 즉 노트의 길이, 그리고 노트가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한 시점, 그리고 그 각 노트의 강약, 이제 벨로시티를 각각 결과로 봤는데 그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을 하고요. 아까 추론 결과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디 시퀀스로 변환한 후에 미디 파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업로드했던 피아노 연주를 미디 파일로 뿅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온셋 앤 프레임 데모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코드랩 노트북에서 바로 라이브 코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잘 돼 있고 이제 순서도 그냥 읽으면서 실행 버튼 누르면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로 떨어뜨리는 데모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나? 제가 원하는 거는 피아노 연주가 들릴 때 이제 어디서든지 그 연주를 악보로 만들어서 혹은 미디로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 게 혹은 확인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오늘은 왠지 피아노 연주를 만날 것 같다 하면서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아까 그 온셋 앤 프레임스 그 모델을 이용한 예제를 심어 보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 있는 바로 마젠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 나누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서버에서는 그 미디 파일로 만들어주는 연주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구현했는데 서버는 애저에 애저 인스턴스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리고 파이썬 3.6을 설치한 뒤에 아까 온셋 앤 프레임스 모델 예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플라스크로 REST API 서버를 만들어서 아까 그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 앱으로 녹음을 한 오디오 파일을 서버로 보내서 결과를 미디 파일로 받는 것까지 클라이언트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피아노 연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까 초반에 나온 영상을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분석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한번 돌려봤어요. 사람 목소리도 어느 정도 노트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목소리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이제 노이즈도 노트로 같이 인식을 해서 결과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피아노 연주만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소스 코드들은 이제 서버 단, 클라이언트 단 소스 코드들은 앞에 있는 저장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드디어 결론입니다. 저는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잘 갖다 쓰는 거를 이제 더 관심 있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모듈을 찾아서 이제 갖다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텐서플로우 허브에서 이제 찾아서 갖다 쓰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상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리스, 엠리스트 이런 예제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다양한 머신러닝 예제들을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 혹은 코드라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윙손놀이인 스타크래프트도 파이썬으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저 맨 아래에 있는 저장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젠타 프로젝트가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된 웹앱 예제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파이썬으로 이제 마젠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환성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젠타 라이브러리 특성상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이런 파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좋은 장점이 있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소리를 낼 필요 없으면 파이썬 2를 떠나도 좋습니다. 텐서플로우도 이제 올해 안에 파이썬 2.7 지원 종료한다고 하니까 제발 떠나시길 바라겠고요. 윈도우 환경, 스팀머신에서 공부나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WSL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공부나 토이 프로젝트용으로만 쓰길 추천하고요. 그럴 뿐 없겠지만 만약 이걸 프로덕트를 올리려고 하면은 말리고 싶어요. 이 다음은 이제 참고 링크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